문재 장관 후보들에 대한 대통령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남희 채널A 정치부 기자와 함께 대통령 회동의 뒷얘기 그리고 여야의 전략공천 후폭풍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좀 전에도 봤는데 청와대 회동, 청와대는 좀 만족스럽다 이런 반응이거든요. 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쪽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일단은 만나기는 잘 만났다. 그러니까 네. 김한길 대표도 오전 최고위원 회의 때는 야당과의 소통에 나선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그 화해 무드는 아주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박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김포를 찾았는데 바로 이 김포가 대보선 지역 중 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통령이 결국은 그 선거 지원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문제를 또 제기하면서 오늘 또 야당에서는 시끌했습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가긴 간 건데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로컬 푸드 시장에서 어떤 그 농업사업 그렇죠. 그 활성화나 이런 목적을 두고 간 건데요. 사실 오늘 이 자리에는 여야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도 가기로 돼 있었는데 아무래도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오늘 참석하기로 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의 황주영 의원은 그 자리에 불참했습니다. 어제 분위기는 어쨌든 화기애애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저 대통령하고 박영선 원내대표 이제 과거에 서로의 인연도 서로 얘기도 하고. 제가 박 원내대표한테 좀 속속들이 물어봤는데 아주 대화가 진중하고 깊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특히나 박근혜 대통령이 그 박영선 원내대표 맞이하면서도 예전의 인연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얘기를 많이 꺼냈다고 합니다. 일단은 어제도 저 시사명법에서 소개를 해드렸듯이 박영선 원내대표가 MBC 기자 시절인 1994년 그러니까 유경수 여사 그 20주기가 되는 그때였는데 은둔에 있던 그 박근혜 대통령을 당시에 처음으로 단독 인터뷰를 했고요. 그때 인연을 얘기를 하면서 원내대표 당선되시는 걸 보고 옛날에 비원에서 만났을 때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때는 정치하게 될 줄 몰랐죠. 이렇게 물으면서 박영선 원내대표도 그렇다고 답을 했고요. 참 인연이 수정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어디 언론에 보니까 국가 개조라는 용어를 안 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박영선 원내대표가 맞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가 국가 개조라는 말은 일본 군국주의 시대 이런 때 쓰는 말이고 부적절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혁신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들었고 박 대통령 흔쾌히 받아들였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어제 공개도 됐지만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제 장관 후보자 2명은 제거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고 대통령은 전 참고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오늘도 박영선 원내대표가 계속 좀 압박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정성군 후보자의 가장 큰 문제는 위증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교문위 의원들도 문제가 이렇게 커질지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편법으로 그 팔아 넘긴 것에 대해서 차라리 그때 관행이었는데 부덕에 소치다 사과를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번 그 회담의 성과도 결국은 정성군 후보자까지 물러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회담의 성과가 아니겠느냐 새정치연합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성군 후보자는 어쨌든 자기는 착각을 했다 이런 저 해명이었던 거죠. 근데 어떻게 살았던 것 안 살았던 것을 기억을 못하느냐 이런 반론이 많습니다. 부인이 왜 당신 그것도 기억 못하느냐 이렇게 뭐 얘기했다고. 그래서 야당 의원들이 부인하고 통화한 기록 가져와 봐라 이렇게까지 어제 그 청문회에서 공세를 펼쳤습니다. 그랬나요? 어쨌든 청와대는 김명수 후보자는 조금 이제 좀 포기하는 듯한 기류고 정성군 후보자는 여전히 좀 지키고 싶어하는 기류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가 새정치민주연합이 어제 청와대 회동 뭐 성공한 회동이었냐 아니냐의 어떤 기준의 하나는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오늘 그 좀 논란이 많은 또 권은희 전 수사과장 오늘 당사에 나타났죠? 국회 당대표실에 나타났고요. 이제 권은희 전 수사과장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식 행사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오늘 처음이었습니다. 잠깐 뭐 VTR이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영상이 한번 보실까요? 그때도 지금도 저는 행동하는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마음가짐 계속 할 수 있도록 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좀 짧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의의 길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정의의 길.
어떻습니까? 근데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공세가 엄청 심하잖아요. 심지어 특검까지 해야 된다 이런 예.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추악한 거래다. 그러니까 공천을 네. 전제로 한 보상 공천이다 이런 얘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채널A 기자가 새누리당에서는 보상 공천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특검 주장까지 나온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예. 이 보상 공천이란 말 자체에 굉장히 화가 난다. 아. 그러면서 저들이 가리고 있는 진실을 내가 파헤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아주 세게 얘기했네요. 네. 화가 난다. 화가 난다. 발끈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보면, 그러니까 어쨌든 재보선을 앞두고 그만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전에 이렇게 기동민 공천 신청자를 서울로 뺐고, 네. 또 천정배 전 장관을 주저앉히고, 뭐 이런, 뭐랄까, 물밑 작업들이 좀 진행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누리당은 이게 네. 뭐 또 의도를 가지고 예. 일찌감치 좀 작업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근데 얘기를 거기에 하는데. 대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경찰에서 사표를 내고 나왔을 때와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그거 관련돼서 사직서 제출한 것과 이 재보선과는 큰 상관이 없다. 다만 이제 사직서를 내고 나서 계속 시민단체에서도 권은희 전 수사과장이 좀 출마를 했었으면 좋겠다.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의견을 개진하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광주 언론사에서도 여론조사를 돌려보니 굉장히 높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 좀 접촉을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새정치민주연합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랄까 권은희 전략공천하자, 권은희 전 과장을 전략공천하자라고 하는 어떤 그래도 뭐 당의 어떤 기획자가 있고 또 이렇게 섭외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잖아요. 누가 그런 걸 했나요? 일단 알려지기는요. 제가 취재한 바로는 예. 권은희 전 수사과장이 전남대 법대 출신이고 이제 사법고시로 변호사가 된 뒤에 최초로 변호사 출신으로 여성 경찰로 들어갔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제 김한길 대표 특사로 예. 최재천 전 전략홍보본부장이 예. 그 권은희 전 수사과장을 영입하는 역할을 했다.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예. 최재천 전 위원장이 김한길 대표의 오른팔인 모양이고요. 측근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안철수 신당하고 합당 작업할 때도 관여를 했던 분이죠. 작업을 했고요. 이제 최재천 전 전략홍보본부장이 네. 아무튼 김한길 대표도 좀 브레인으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렇다면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광주가 아니라 당선이 상당히 보장될 수 있는 그런 네. 광주가 아니라 뭐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보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제 사실 박찬종 변호사도 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잠깐 네. 준비됐으면 보실까요? 예. 그러니까 권은희 과장 경우도 새정치연합이 예를 들면 중립지대에서 찬반이 있을 수 있는 후보니까. 네. 그런데 본인이 나섰다 그러면 우리에서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새정치연합이 공천은 무조건 되는 지역에다가 그걸 집어넣으니까 그러니까 그 지도부가 그 비판받는 요소가 생기는 것이죠. 차라리 이게. 뭐 서울 동작을 같은 데를 냈다면 그렇지. 박찬종 변호사와 비슷한 지적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오늘 예. 우원식 최고위원이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최고위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예. 권은희 전 수사과장을 대한민국의 딸인데 광주의 딸로 만들어버렸다. 새누리당이 이렇게 비판하는 거는 국정원 사건을 덮으려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요지는 뭐냐면 권은희 전 수사과장은 이제 보수와 진보 진영에서 좀 평가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예. 하지만 광주에 가면은 좀 당선은 따놓은 당산이다. 예. 근데 만약에 이제 권은희 전 수사과장을 정말 민심의 바로미터인 수도권에 가서 직접 심판을 받게 하면은 누가 옳고 그른지 좀 더 판단을 낼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의견인 겁니다. 그 자체도 사실은 네. 논란이 될 수는 있어요. 대법원 네. 판결까지 안 난 상황에서 굳이 후보로 내느냐. 이런 그리고 부분도 말도 있는데. 바꾸고 재보선 안 나가겠다는 사람을 낸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지만 예. 또 지역도 좀 다른 지역이었으면 어땠겠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동작을도 관심인데요. 네. 여론조사에 보니까 나경원 후보가 우세인 것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압도적으로 우세일 예. 거고요. 일단은 좀 새정치민주연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고심이 클 겁니다. 예. 오늘 한국일보가 이제 여론조사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보면은 나경원 후보가 전부 다 뭐 50%가 넘는 그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기동민 후보와 노회찬 후보는 다 이제 20%대를 기록을 해서 그리고 단일화를 한다고 해도 지금 나경원 후보가 다 좀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일화 가능성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그래픽으로 나가고 네. 있는데 일단은 정의당에서는 계속 단일화하자 얘기를 하고 있고 속내는 아마 특히나 서울 동작을 정의당은 정의당 쪽으로 양보받고 싶어 할 겁니다. 아. 그런데 오늘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랑 통화를 해봤는데요. 일단 노회찬 전 대표는 이미 알려진 사람인데 별로 인지도가 없는 기동민 후보랑 그렇게 지지율 차가 크지 않더라. 그리고 기동민 후보는 굉장히 확장성이 있는 사람이고 또 박원순 시장과의 연관성 이런 거를 많이 이제 알리면 좀 더 새정치민주연합총 얘기죠. 지지율을 올릴 수 있을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네. 우리가 동작을 지금 이렇게 어떻게 공천을 했는데 동작은 양보 못한다. 근데 기동민 네. 노회찬 정의당 대표는 사실 안철수 대표하고 약간 악연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삼성 엑스파일 사건으로 결국은 그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그 노회찬 전 대표는 예. 노원병 자신의 지역구를 잃게 되는데 바로 작년 4월 재보선에 예. 안철수 대표가 이제 노회찬 전 대표에게 이제 허락도 구하지 않고 사전 양해 예. 없이 그냥 전화만 안부 전화만 하고 사전 양해도 없이 네. 이제 출사표를 던지면서 결국은 노회찬 전 대표 지역구를 그 안철수 대표가 나와서 네. 차지하게 된 거죠. 그런 악연도 있습니다. 짧게 하나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인영 최고위원이죠, 지금? 최고위원은 예전에 예전 최고위원을 전 지냈고요. 최고위원. 이제 486 그룹의 좀 예. 대표격이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느님이라면 이런 공천 안 한다. 왜 이런 공천 해놓고 하느님을 들먹이냐? 이렇게 안철수 대표를 비판했는데 이게 무슨 배경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일단은 안철수 대표가 무슨 말 했는지부터 설명을 네. 드려야 되죠. 며칠 전이죠. 안철수 대표가 금태섭 전 대변인 수험 공천하려는 것에 대해서 당내 반발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와 가깝지만 정말 최적의 후보를 내세웠는데 자기 사람 챙기기라고 하고 또 그렇지 못하면 자기 사람 못 챙긴다고 하고 이런 잣대로라면은 하나님도 네.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데 대한 이인영 최고위원의 비판이고요. 이인영 최고위원은 486 그룹의 수장격이고 또 고 김근태 상임고문계 민평연계 그렇죠. 또 수장격이기도 한데 네. 이번에 또 기동민 동작을 후보도 바로 GT계, 민평연계로 김근태계. 예. 김근태계로 분류됩니다. 이번에 예. 동작을 전략 공천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발끈하고요. 안철수 대표가요. 이상하게 486 그룹하고는 따로 밥을 먹거나 이렇게 좀 별로 안 친한 것 같아요. 지내지 않습니다. 예. 안철수 대표도 나이로 따지면 486 그룹이거든요. 1962년생인데 우상호 의원과 동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로 화학작용이 안 나는데요. 일단 운동권 네. 출신은 아니죠, 안철수 대표. 안철수 대표가 운동권 출신도 아니고 이렇게 걸어온 배경도 다르고요. 예. 그다음에 이런 부분도 좀 저희가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시장 선거 치르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486 그룹과 손을 잡고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또 486 그룹의 또 하나의 대표 주자인 임종석 전 의원은 이번에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가기도 그렇죠. 했고요. 그다음에 또 진성준 의원이 대변인을 맡기고 예.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또 박원순 시장과 손을 잡으면서 또 향후 대권을 놓고 또 486 그룹과 안철수 대표가 벌써부터 경쟁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남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